지금 이제 방안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SM220217 선생님께서 대표님 혹시 지금이라도 SD바이오센스나 휴마시스 같은 진단키트주를 사보는 건 미친 짓인가요? 하셨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난주에 휴마시스 또 금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폭등 SD 바이오센서도 이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오늘 상한가 또 상한가 풀리는 흐름. 일동제약은 이제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뭐 이렇게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변동성이 더 확대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동제약이나 이제 휴마시스 그리고 이제 한국벤시가 오늘 변동은 제한적인데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요. 그렇게 묶어서 이제 같이 들여다봤었고 같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일동제약은 27일, 그다음에 휴마시스는 뭐 28일까지 방송에 이제 쥐고 나갔던 기준이고 SD바이오센서나 일동제약은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130만 주 가까이 120만 주 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금요일 날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개장 초부터 해서 뭐 96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100만 주, 매수가 이제 뭐 16만 주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쭉 미끄러졌었죠. 근데 이제 일동제약이나 이제 이런 쪽,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뭐 휴마시스는 이제 뭐 오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배제를 시켜놓을게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에 요자락들 세편형이 뜨고 이제 뭐 처음 거래 터지고 했을 때 저 자락들의 기준 또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봉도 거기에 이제 그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동제약의 기준도 장중에 이제 변동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주린열공 선생님께서 이제 휴마시스 저 일동제약 VI 이렇게 해주셨는데 VI가 24% 25% 고수준이 VI죠. 13%까지 들어 올려졌다가 8%까지 눌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쭉 뻗어 올라가서의 흐름인데요. 일본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이 뭐 이렇게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대금 부분이 이제 지난 그 12월 이후에 거래대금 변동성이 확장돼 있을 때 거래대금 수준으로 확대가 돼 있습니다. 교육 기준에서는 이제 이런 걸 기준을 잡아드렸죠. 어차피 펀더멘털적으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먼저 볼까요? 그러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 이것도 이제 몇 번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의 수급 범위와 캔들 뭐 이런 기준으로만 놓고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사실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동제약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제 그 SD 바이오센스라든가 뭐 휴마시스 같이 볼 텐데 일단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부분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매출이 5,600억이고 순이익 뭐 이런 부분이 적자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부분의 이슈 그것이 이제 흥행하게 되고 뭐 판매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실적 크게 개선될 수 있고 그럼 개선되고 나서의 흐름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죠. 펀더멘털적인 측면은. 그러면 이제 뭐 개선되기 전까지는 안 보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 기본적인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그렇게 그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업체는 아니구나. 요걸 먼저 보자라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믿고 대박이야, 대단한 업체 저평가 상태야 이렇게 해서 들어갈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계셔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꼬리가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냅뒀더니 이만큼 더 가더라. 그렇게 매매를 기준 잡으면 안 되고요. 요 기준에서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올 때 예를 들면은 16% 상승 이후에 종가가 1.44예요. 그럼 고점 대비 뭐 최소 10% 이상 14% 15% 수치 계산으로는 그렇게 미끄러졌단 말이죠.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음봉.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뭐 이런 날 같은 경우에도 2% 갭상승 이후에 14%까지 올라갔다. 그럼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해서 대응을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고점에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상한가 갔단 말이죠. 그럼 왜 상한가 갔어요? 오미크론에 관련된 일단 확진자의 증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 증가, 뭐 일본 업체하고도 이제 뭐 협업을 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진단 키트주들처럼 어떤 이제 뭐 그런 공시 내용이라든가 수출 관련 공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지금 공시가 없죠. 일단 1월 27일 날 채무보증 결정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엔 있나요? 이쪽도 없죠. 오히려 이제 그 윤원영 특수관계인일 텐데, 일반 보고서에 뭐 지분이 증가했든 뭐 축소했든 하여간에 없어요. 공시 내용이나 어떤 그 특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을 잡을 때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이슈가 있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그 이슈 부분이 변동성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슈가 사그러들고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변동성이 축소되면 나는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뉴스 보고, 뉴스가 하도 이제 광고가 도배가 돼 있으니까 뉴스를 봐도 광고 이상 뭐 뉴스를 찾기가 힘들어요. 네이버에서 좀 뒤져서 보시면 모를까. 그래서 일본 뭐 시오노기 사와 함께 코로나 치료제 효능 확인 소식에 14% 껑충,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관련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죠.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그 직원분들께서는 요 기사 내용들을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도 자료는 나왔는데 공시는 없어요. 말 그대로 보도 자료라는 거죠. 참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갭 상승 이후에 살짝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돌릴 때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혹은 시초가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문자 사인으로 잡아드려서 당연히 매매 사인으로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그죠? 나 손절할 테니까 손절할 테니까 매매 사인 줘. 뭐 이렇게 해서 편입하고 뭐 2% 3% 밀리면 뭐 손절하고, 특히 이제 거래대금이 갭상승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거 아니에요. 터져 있다가 이제 밀려 내려갔다가 되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도 만만치 않고 돌리는 힘도 세고 또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 2, 3% 반등 기준이라든가 시초가 돌리는 흐름에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갔죠. 라이브 방송에서 일동제약이 변동성이 확장됩니다. 뭐 휴마시스도 변동성이 확장되는데, 휴마시스는 프로그램 쪽에서 아주 공격적인 3%대 매집이 들어왔던 부분이 한 방에 갭상승 띄워놓고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돌릴 때 거래가 수반되면 모를까,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못 쫓아간다. 일동제약 그리고 이제 15%까지는 뭐 열어놓을 수는 있다, 이렇게 했고, 일동제약 부분은 빠르게 상한가 진입이 됐어요. 뭐 아마도 그 요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타 플랫폼 9 페이스북 기준에서의 어닝 쇼크, 시간의 20%대 급락, 미국 나스닥 선물에서의 조정,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부정적으로 좀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 옆에 이제 돌파구,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그런 와중에 이슈가 불거졌다. 그 이슈 부분에 돌파구를 좀 찾아내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에서 요 자락이었을 것 같아요. 요 자락 정도. 근데 5분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개장초 상황에서 사실 쉽지는 않아요. 쭉 미끄러졌다 꼬리 이렇게 달고 돌렸을 때 기준에 말 그대로 오전 고점이라든가 시초가 그 흐름 넘길 때 거래량 여기거든요. 사실 요 정도의 흐름인데 하는 사이에 뭐 벌써 치고 올라가는 거죠. 하는 사이에. 그래서 장이 좀 편안하고 시장이 좀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도 종목군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띠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뭐 압축하기도 하고 현금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편하게 들어가시죠 라고 기준을 잡기 전까지는 조금은 버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막판에 그
막판이 아니라 이제 요 지점에서 거래를 크게 실어가면서 뭐 프로그램이 또 좀 더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밀어 올리고 안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내일 아무래도 갭상승 이후에 이제 오늘 휴마시스하고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 갭상승 이후에 휴마시스처럼 프로그램 쪽에서의 차익 실현이 좀 출하가 되고 그것을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오늘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늘 같은 분위기 뭐예요? 오미크론 관련해서 뭐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일동제약 또 일동제약의 상한가 거기에 이제 휴마시스도 한 번 더 탄력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면은 또 주말에 또 확산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기대 요인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되돌리는 힘이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수급이 여전히 매물 나왔다 축소가 되든 아니면 처음부터 강세를 띄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 올려 준다면 내일 갭상승 이후에 변동성 부분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지난주에 내내 들여다봤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 개장초부터 따라붙었다면 제일 좋고 지난주에 뭐 들여다보고 지난주에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 상한가 기준이 뭐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내일 기준에 얼마든지 이쪽은 이제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휴마시스는 이제 시장 조치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휴마시스 투자주의 아닌가요? 투자주의 잠시만요. 투자주의 맞죠?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이쪽 부분도 일단 계속 이 상한가에서 맴돌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 매수 평균 단가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좀 이따 이제 뭐 5분봉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뭐 상한가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큰 물량의 어떤 그 매수 강도 부분이 상한가를 안착시켜 놓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잡아갔던 물량들을 아름아름 여기서 뭐 정리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2,800원이 매수 평균 단가라서 조금 아쉬운 좀 버거운 부분이 있지 않나. 마저 이제 일동제약 먼저 보고 이 일동제약은 어차피 방송에서 이제 쭉 가져갔던 종목이었었죠.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주알트 방송하면 그 어제 거 말고도 일동제약 방송하면도 전부 다 잘라주세요. 주알트 거 또 이데일리 부분.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이제 한국 BNC하고 둘 다 장중 상한가 기준 뭐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좀 둔화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26일 날 일동제약을 오픈을 또 했고 그 이전에도 그 이전 날짜에도 일동제약을 좀 오픈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어찌됐건 그 이전 날짜에도 개장 전 종목에 일동제약이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27일 날 기준에서 장중 기준의 일동제약 변동성 그리고 꼬리 달리고 나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 냅뒀으면 더 가더라의 기준을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 이런 범위나 또 오전장에 이제 휴마시스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뭐 2%씩 들어 올릴 때 돌릴 때 기준. 그래서 1월 25일, 27일, 26일 날 개장 전의 기준 또 27일 날 기준에서의 그 장중 기준입니다. 이게 장악형의 기준. 그러니까 장악형, 장악 확인형 뭐 이런 캔들 패턴이 계속 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전 기준의 흐름에서는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장악 확인형이 일단은 형성돼 있는 기준. 갭상승에 하여간에 좀 아쉬워요. 뭐 결론적으로 변동성 종목 잡아서 단문 문자까지 한번 발송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못 잡아내고 교육용 그리고 라이브 방송 위주에서의 코멘트 정도 수준. 다만 이제 우리 주력주들의 기준의 흐름이 하이닉스, LG화학 쪽이 나쁘지 않으니까 현대차도 나머지 이제 주력 IT 그다음에 수익 종목이 조금만 더 탄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변동성 종목은 들여다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오늘 거래가 이제 좀 더 월등히 실림되는 거고요. 영선 위쪽에서의 이러한 꺾임 두 가지가 맞아진 거죠. 영선 위쪽, 그 다음에 꺾임,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임박. 그렇게 해서 앞전 고점을 주봉 기준에 이제 거래를 충분히
실어질 수 있는 위치로 5MA, 20MA, 5MA, 20MA. 내일 기준에는 어떤 흐름이 나와도 이제 거래 대금은 실릴 것 같아요. 거래량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이후에 다음 주 기준점까지 오미크론의 시장 해석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방향성의 기준점의 차이는 발생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동제약의 주봉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개장 초에 매매가 월등하셔서 따라잡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었다면 지금 기준에선 굳이 내일 기준을 다시 잡으셔도 되고요. 내일 기준에 이제 뭐 S바이오센스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을 다시 보셔도 되고 지금 기준에선 굳이 안 들여다 보셔도 나도 상한가 잡고 싶어요 하셨을 때 얼마든지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뭐 월등하게 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일주월봉을 한번 볼까요? 일주월봉. 일주월봉 기준에 11월 뭐 12월까지로 당겨버리고 12월 그다음에 월봉 기준에서는 2021년 하반기 7월 이후로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뭐 12월 이후 여기를 그러면은 11월로 잡을까요? 11월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서 대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수반하고 앞전 고점 넘기고 오미크론이 어찌됐든 전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다만 우리나라 연휴 이후에 딱 오픈이 됐을 때 뭐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시장 강했던 것 그 부분의 시세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메타 플랫폼 구 페이스북의 영향 뭐 이 정도. 근데 그거는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전체 시황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전체 공통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페이스북의 이제 그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추가적인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동제약 부분의 매직 계산기까지 한번 설정을 해놓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접근 범위 설정했었던 부분이 대략 뭐 27,000원대 거래 터졌을 때 기준 잡고 3만 원 오케이 그러면 3만 원 기준으로 잡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거래가 이제 1000만 주 24일 날 터지고 나서 25일부터 이제 뭐 들여다볼 수 있었던 범위가 되니까요. 그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얘 마무리 짓고 간단하게만 S바이오센서나 이런 쪽 보겠습니다. 수급 범위가 뭐 월등하게 매집이 돼서 움직였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실적이 어마어마한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협업 관계에 대한 보도 자료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일동제약의 경우에 어떤 성과가 매출로 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그렇게 개선된 폭의 기준은 또 아니죠 사실상.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래서 하여간 뭐 지난주 내내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던 종목이라서 지난주에 뭐 편입 기준이 있으셨든 오늘 변동성 매매 기준이 있으셨든 그렇게 대처를 하시고 43분이네 벌써.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텍스 전략으로 아마 일동제약도 텍스 전략이 있죠. 1월 27일 날 텍스 전략이 있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뿐이 못 잡아드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만 문자까지 나갔으면 제일 좋은데 그죠? 14시 매직 계산기 기준에 14시 41분 현재가가 27일 날 올려드릴 때가 34,000원 기준이었네요. 900원 29점
92% 상한가. 시가총액이 이제 그 기준으로 1조를 훌쩍 넘긴 거죠. 1조가 안 되네. 깔딱깔딱하네요. 9,974억 원. 거래량 부분이 900만 041 616 3 498 14시 41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뭐 개장 초 기준에서는 뭐 최상이었죠. 최상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뒤로 밀린 겁니다. 52, 82, 92, 12. 예. 거래대금 12. 또 프로그램 수급도 이제 뭐 프로그램 수급이 10이네. 프로그램 수급이 10이고 거래대금은 5, 6, 7이. 예. 7이. 프로그램 순매수 12. 예, 고점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가 41,900원. 이게 이제 29.92%.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상한가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는 상한가 기준 50% 이상 차익 실현 해놓고 고점 대비 2% 조정 41,100원 이탈 시 몇 퍼센트 차익 실현 이렇게 갑니다. 추가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이길 설정. 그렇게 하고 이길 기준에 이제 재설정 부분 잡고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에 내일 기준에 80% 800만 주. 원래 소문이 나 있으니까 1000만 주 기준을 어차피 잡아야겠네요. 1000만 주 기준을 잡고 OMA 20MA 이렇게 해서 이제 일동제약의 설정 범위는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휴마시스라든가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큰 내용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개장 초에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금요일 상한가 갔을 때도 장중 전략, 야간 교육 전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갭상승이 나오고 양봉으로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다. 이 정도 개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봉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추가적으로 수반되면서 흐름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지가 떴을 때 이게 주봉상으로 세표량의 기준 저 가격대가 18,000원, 17,000원대. 그리고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 거래는 이제 일정 범위 거래 수반돼 있는 상태의 흐름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8일 날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폭등. 뭐 시장에서 지금 뭐 난리가 아니겠죠. 단타를 공략하는 쪽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는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세표량이 떴을 때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수반됐을 때의 기준. 그다음에 이제 상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위치인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잘 따라붙었다라고 한다면 개장 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준에서의 흐름이 일단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에서 90만 주 이상의 차익 실현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기계적인 거래가 수반되고 들어올리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아까 이제 요자락에서 여기에 기준이 되겠죠. 뭐 요자락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돌릴 때 기준에 이런 자락 뭐 OMA, 20MA 설정해드린 뭐 200만 주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OMA, 20MA 나는 여기서 볼 거야. 고점 넘겼잖아. 뭐 이런 기준. 요거 이외에는 따라붙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제한적이에요. 거래량 OMA, 20MA 거래량은 뭐 충분히 실려 있으니 OMA, 20MA만 놓고 보겠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개장 초에 큰 변동성, 큰 거래량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기준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따라붙는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어찌됐건 교육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지난주를 다 놓고 지금의 변동성 확장 국면에 그것도 이제 오늘 요자락에서 따라붙는 건 무리수가 있죠. 오히려 이제 장중 개장 초에 무리수를 두더라도 OMA, 20MA 거래량 터트리고 움직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꺾이면 또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 범위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는 어떤 신호는 거의 제한적으로. 개별 매매를 하셨던 분이 아닌 이상은 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시라면 신규적으로 따라붙을 이유가 주요주 지분 8%, 외국인 7%의 신용을 개인들이 7%나 쓰고 있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이제 수출 기준에서의 공시는 있어요. 공급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나마도. 근데 이제 그것이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계산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는 뭐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누적 수급이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계속 69%, 70%에 달하는 대주주 지분이 있고 외국인이 10%, 그러니까 80%.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 근데 문제는 1억 주에 1억 주. 1억 주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 30만 주가 이제 0.3% 정도 수준이라는 거. 그거란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휴마시스가 3,400만 주짜리고요. 그다음에 일동제약이 2,300만 주에 33만 주하고 2,300만 주에 33만 주하고 그리고 얘는 유통 물량이 좀 작다 할지라도 지금 기준에서의 0.3% 가지고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된 부분하고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누적 수급이 이제 뭐 9월 이후에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는데 글쎄요, 그 부분을 뭐 수급으로 놓고 보면서 거래량이 좀 제한적인데 대처를 해왔다. 그 정도.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평가다라고 해석해서 들어가기에는 다소 PBR이 7.55배. 그다음에 이제 PER 부분은 뭐 올해 실적 크게 개선될 거예요. 이 정도의 위치. 저평가로 해석할 수는 없죠. 특히 이제 오늘 30% 들어 올린 걸 감안한다면. 그리고 누적 수급도 한 번쯤 보실 수가 있는데 9월 이후로 볼까요? 9월 중순? 9월 중순 이후로 800만 주면은 8%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8% 기준이고 9월 이후의 기준에 일단 매주 평균 단가가 개인들이 52,000원의 물량을 뺏겼다. 프리미엄이 월등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쪽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변동성의 그 가벼움은 휴마시스나 일동제약. 지금은 멈춰 있고요. 내일 뭐 시간이 돼서 내일 들여다보든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내일 다시 변동성 매매 기준 교육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관망.